자,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소식 연이어서 계속 좀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는데,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6자리의 메모 문건, 이걸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의 소리에서 이미 전달한 바가 있었지만 뒤늦게 검찰이 좀 입수를 했다라고 하죠. 해당 문서에는 이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언제 만났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동석을 했는가, 그리고 접견 절차가 어땠고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건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당시 그 명품 화장품을 이제 선물할 때 당시의 동석자, 이미 지난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지난해 6월 달에 그 김건희가 봉하마을에 데리고 갔던, 그래서 사적 수행과 어떤 채용 논란이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 2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인 거고, 검찰도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동석을 했다라는 건 영상도 확보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화장품을 전달하니까 그 메모된 내용에 따르면 곧바로 김건희가 뒤에 있던 해당 직원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는 선물 포장지를 이렇게 뜯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직접 김건희가 이렇게 또 뜯어낸 거를 보면서 만지면서 확인을 하더니만, 아유 그냥 오시지 뭐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고르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역시나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의 어떤 이 수사의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뭐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하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나 검찰의 수사 쟁점에서는 역시나 준 사람은 조사하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언론은 근데 이걸 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명품 화장품을 전달한 접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사에 이제 막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게, 명품백 경우에는 뭐 영상으로 이미 다 확인되고, 화장품과 그 밖의 선물들의 경우에는 뭐 정황, 그리고 카톡 증거, 관련자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작 당사자는 뒷전에 두고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어제자 또 다른 보도의 내용도 보니까, 뭐 이현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검사, 불러다가 뭐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역시나 뭐 수사의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뭐 채찍질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와요. 검찰총장이 뭐 아무래도 뭐 특정 사건을 두고서 직접적으로 일선의 부장검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뭐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어떤 수사팀의 수사 상황들을 살피면서 압박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상은 또 어떻습니까? 김성호 부장검사, 그러니까 그 명품백을 수사하고 있는 김승호 부장검사를 불러드리긴 했어요. 근데 따로 불러가지고 대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받는 정기 주례 보고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김승호 부장검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자영 대검 차장검사도 있었고, 그 밖에 어떤 대검 참모들이 같이 함께 했어요. 다만 거기에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일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례 주례 보고 과정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정기 정례 보고와는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했어요. 뭐 이를테면 보통은 1시간 정도로 이 보고가 끝난다라고 하는데, 뭐 2시간을 넘어서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직접적으로 뭐 수사 계획이라든가 경과 등을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보통 일선 검찰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서 이제 보고를 듣는 거는 뭐 드문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불러들여서 이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해도 뭐 없는 게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례적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일선청의 차장검사가 와서 보통 보고하는 게 전례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건너뛴 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지금 붙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말로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신속 수사, 엄정 수사에 대한 재차 강조를 위해서 불러들였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기라든가 또는 아주 묘한 그 검찰 지도부와 이 윤사단 간의 최근의 어떤 신경전 등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장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를 배석시켜서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이유, 사실 그 가장 기반에 깔려있는 의도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그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최근에
임명이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이거를 보고할 정도로는 이 전반에 대한 숙지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다, 뭐 이런 점이 가만히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차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어떤 대검 참모들을 참석시킨 상황에서 박승환 차장검사의 배석이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윤심에 따를 것으로 주목을 받는 새로 부임한 차장검사에 대해서 배제를 시킨 것 아니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박승환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을 때 당시 우병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의 수사를 멋대로 뒤흔들고 그렇게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던 곳이라는 점. 그래서 저 박승환 차장검사도 역시나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요. 게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당시에 정재계를 주무를 수 있던 대검의 그 범죄수익 환수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윤석열과의 어떤 연이 되었던 점, 그뿐 아니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최근까지 맡으면서 윤심에 따르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이라든가, 검찰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그 위치에서 윤심과 검심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줄 적임자로 함께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윤석열과 어떻게 선을 긋고 아주 묘한 신경전을 이원석 총장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부장검사들의 목줄을 쥐게 된 윤사단 검사들을 배제할 것을 좀 시도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게다가 이 수사가 지금 지난달 이원석 총장의 지시 이후에 최재형 목사라든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하고, 최재형 목사가 이제 김건희와 주고받은 어떤 청탁 관련된 대화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윤사단과의 선긋기를 하는 부분에서의 생각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 수사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수사의 가장 핵심인 이 대통령실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 확실히 이 선긋기와 윤사단과의 그 묘한 견제 흐름들 속에서 따로 불려가지고 수사에 대한 압박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최재형 목사가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보좌하고 있다라는 총무비서관실의 조모과장, 그 조모과장이 이 내용을 살뜰히 챙겼다라는 게 확인된 상태면 조모과장을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검찰 측에서 해야 될 분명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지금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에게도 역시나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 또는 뭐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쳐낼 의도라고 한다면 윤사단에 충성적일지 모르는 박승환 차장은 배제하고 그 일선의 부장검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압박할 의도로 이어질 수는 있겠다. 근데 다만 물론 그 묘한 신경전에 대해서는 저는 약속 대련일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더해서 이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는 윤석열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이를 인지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해당될 범죄라는 그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김건희 선에서 끝날 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건희한테 적용할 게 없으니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아주 신속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의도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지점은 커트를 하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비선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수사의 방향을 틀어서 김건희만 쳐낸다라고 하면 여의도 발찌라시 용산발로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사이가 상당히 소원한 상태라고 했던 점이라든가,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사단과 김건희 측근끼리의 갈등도 좀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점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에게까지 법률적 책임이 올라가기 그 이전 단계에서 김건희를 내주고
끝내겠다 뭐 이런 의도로 그 내부의 갈등이 좀 선명하게 드러난 소식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의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들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 범죄의 어떤 혐의점이라든가 그 대상을 특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빈수레를 요란하게 흔드는 이 정치검찰의 작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